네, 오늘 EC577 20번째 시간이고 언제나처럼 리뷰부터 합시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 리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가 대학교 학부 다닐 때 그랬어요. 제가 나는 교수가 되면 반드시 리뷰를 하겠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어떤 때는 복습을 못하고 와요. 그러면 뭐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시간이 낭비돼요, 결국.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가 리뷰를 좀 해서 진도가 약간 느리게 나가더라도 리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해도를 훨씬 높일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해보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그냥 일회성 미팅이든 아니든 간에 일종의 리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강연이든 발표든 뭘 했을 때 아, 맞아. 나는 뭘 배웠어.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 앞에서 옛날에는 잘 알았을 수도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막 떠들어 봐야. 그러니까 앉아있는 게 굉장히 괴로워요. 앉아있는 게 괴로우면 그게 자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 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이 항상 리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컨텍스트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리뷰랑 관련된 말했지만 이제 컨텍스트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걸 하고 있었는지 말을 해보면 렉처 노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문제, 그러니까 어떤 프로블럼이냐면 프로블럼이 먼저 있는데 이런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고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많은 경우에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주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두 랜덤 베리어블의,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두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거를 맥시마이즈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걸 다르게 써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자, expectation notation을 써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써봐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오히려 여러분이 그 KL 디스턴스로 나타내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KL 디스턴스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XY가 조인트 디스트리뷰트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조인트 매스 펑션 PXY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때요? 약간 잘못된 경우, 인디펜던트하게 나타내는 경우까지의 거리죠, 일종의. 그 디스턴스 매트릭은 아니라고 했어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도 성립 안 하고 커뮤터티비티도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나면 오히려 이 expectation of log를 잘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위에다 쓰고 이걸 아래다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여기다가 joint mass function의 argument에 jointly distributed and random variable x, y를 써놓고 아래쪽에는 marginal density의 product를 marginal mass function이죠, 이 경우. 그렇게 쓰면 돼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다? 조인트 매스 펑션이에요. x와 y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조인트 매스 펑션의 함수인데, 그렇죠? 그거를 맥시마이즈해요? 그럼 무한대로 만들 수 있죠. 그냥 조인트 매스 펑션만 가지고 하면 아비트러리하게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매스메티컬 프로블럼 요거를 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뭐가 주어졌을 때 이걸 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given, 알겠어요? given conditional mass function of y, 그렇죠? 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conditional mass function of y given x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maximiz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요. 우리가 다르고 다르다고 하듯이 이걸 기억을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rate distortion theory 할 때 이상한 일이 생겨요. 뭐야, 지난번에 거꾸로 얘기해놓고는 이러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conditional best function of y given x. 물론 이제 이 문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xy라고 했지만, 뭐 우리가 임의에 뭐 mn이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의 매스 펑션 기본 다른 하나라고 한 다음에 그 다른 하나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x에 대해서 컨디션을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요걸 맥시마이즈 하는 x의 매스 펑션을 찾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m과 n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n 기분 m이 주어졌어요. 그럴 때는 이게 당연히 m이겠죠. 그래야지 이제 뭐예요? 이걸 계산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조인트 매스 펑션이 요걸 결정하니까 컨디셔널이 주어졌을 때 뭐가 더 주어져야지 조인트 매스 펑션이 주어져요. 여기 컨디셔닝 바 뒤에 있는 녀석의 매스 펑션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요. 나중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미니마이즈 하는 게 나와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그럼 여러분이 순간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그젬플을 먼저 들면서 좀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그젬플이 뭐였죠? 그래서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의 커패서티 구하는 거를 생각했어요. 물론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 중에서도 노이즈 그러니까 에라 크로스 오버 에라 프로버빌리티 엡실론이라고 하죠. 예. 크로스 오버 프로버빌리티인 엡실론이 0일 때랑 일반적으로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이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의 인풋 아웃풋을 각각 x, y라고 놨을 때의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풀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의 커패서티 C는 1 마이너스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 evaluated at epsilon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리는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의 그래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뭐 뒤집어 놨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1이잖아요. 거꾸로 여기 1일 때 이제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엡실론 0에서 1, 0에서 1. 그래서 채널이 언제 최악이에요? 크로스오버 프로바빌리티가 1/2일 때. 구별할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이건 디텍션 티어리 입장에서도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아웃풋을 관찰을 했더니 이 하이파터시스인지 저 하이파터시스가 맞는지 구별을 못해요. 디스트리뷰션이 똑같아서. 그런데 무슨 통신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그젬플을 또 봤을까요? 노이지 타이프라이터 채널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우리가 타자 치는 거, 타이프라이터가 뭐예요? 타자기죠. 그거를 심플리파이한 모델이죠. 예를 들면 키 A를 누르려고 시도하면 A 또는 B가 같은 확률로 찍히고, B를 누르려고 하면은 B와 C가 같은 확률로 찍히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이 몇 글자인지도 얘기했죠. 영어 알파벳이 26개, 한글이 처음에 창제됐을 때 28개였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없어지고 자음 모음이 해서 지금은 24개 쓰고 있나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노이지 타이프라이터 채널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과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정의했어요? 여기서 이거를 더 큰 셋을 생각하죠. 이게 어떤 책에는 위클리 시메트릭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냥 시메트릭 채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시메트릭 채널이라는 걸로 시메트릭 채널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형태로 익스트림 케이스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즈 한 거죠. DSC와 NTC를 보고는 좀 더 일반적인 걸 정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말했지만 지금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BSC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NTC도 있고 됐어요. 네. 자, 그렇게 놓고는 우리가 뭘 했죠? 시메트릭 채널이라고 해서 항상 잘 풀리는 건 아니었어요. 커패서티를 구하는 저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하지만 시메트릭 채널일 때 맥시멈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또 어퍼 바운드를 구했어요. 어떤 때는 타이트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또 구했어요. 커패서티는
로그 2 베이스 13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다르게 쓰면 로그 2 베이스 26 마이너스 로그 2 베이스 2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시메트릭 채널일 때, 일반적인 시메트릭 채널일 때 우리가 어떤 어퍼 바운드를 얻었었냐면 C는 어떻게 됐죠? 네. 아웃풋의 엔트로피 빼기, 그렇죠? 말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H of Y 하면 잊어버려요. 결국 채널 아웃풋의 엔트로피 빼기 뭐였죠? 아웃풋의 카디널리티의 로고 씌운 거죠. 그래서 이게 비츠 퍼 채널 유스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이렇게 부동으로 씌워야 돼요. 네. 부동으로 씌워야 되고 네, 뭔가 좀 잘못됐는데 잠깐만 있어 보세요. 네.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맞죠, 그렇죠? 다시 봅시다. 네,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뭐 언제나 맞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얘를 이제 어치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결국은 아웃풋이 시메트리컬하게 나오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Y인가? 잠깐만 있어 보세요. 네, 이게 Y죠, 그렇죠? 잠깐만요. 마구 헷갈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죠. 네, 미안해요. 네. 유도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어떻게 되냐면 시메트릭 채널일 때 우리가 뮤추얼 인포메이션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걸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이 있죠. 네. 여기까지는 모든 채널에서 다 성립을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시메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시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X를 픽스해요. 그렇죠? X를 픽스하고 나면 그 Y로 가는 그 매스 펑션이, 컨디셔널 매스 펑션이 어때요? 그 매스들이 똑같은 거죠. 순서는 바뀌더라도.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R이라는 게 그 매스라고 합시다. 컨디셔널 매스라고 합시다. 매스들의 벡터. 이건 노테이션은 어뷰스 오브 노테이션이죠. 어뷰스를 했어요. 보통은 이 안에 뭐예요? 항상 랜덤 퀄런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로그 카디널리티 오브 Y 이렇게 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이 이퀄리티가 만족하려면 아웃풋을 이제 유니폼하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존재 안 하면 타이트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C가 로그 카디널리티 오브 더 채널 아웃풋 빼기 엔트로피 오브 어떤 랜덤 베리어블 having the same mass function as the conditional mass function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다시 두 개를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이너리 아웃풋이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서는 인풋을 2분의 1, 2분의 1로 넣으면 이거 어치브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엡실론 1 마이너스 엡실론으로 보는 바이너리 랜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노이즈 채널, 노이즈 타이프라이터 채널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이게 빼기 1이잖아요, 본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2 베이스 26 빼기 1인데 빼기 1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를 누르면 두 개로밖에 안 가는데 2분의 1씩 확률로 가죠. 그러면 그때 엔트로피는 1이잖아요. 그렇죠? 1은 로그 2 베이스 2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 2 베이스 26은 이게 알파벳이 26개라서 그렇고 근데 이걸 어치브 어떻게 하죠? A부터 Z까지 다 26분의 1 넣으면은 아웃풋도 다 26분의 1로 또 나오죠.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랜덤 코드를 찾아서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짝수 번째 키를 안 쓰거나 예를 들면 홀수 번째를 안 쓰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노이즈 리스트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13개만 쓰면 그거였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더 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것 말고 또 시메트릭 채널이 있어요. 중요한 시메트릭 채널이 있는데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어요? 바이너리 이레이셔 채널이었죠? 바이너리 이레이셔 채널은 바이너리 인풋이고 일종의 크로스오버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알파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엡실론을 안 쓰고 엡실론은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서 크로스오버고 이건 크로스오버는 아니니까 네. 편의상 뭐 제로 이레이셔 1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 다른 거랑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뭐 물음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 바이너리 이레이셔 채널은 먼저 어떻게 되죠? 아까 그 그림에다가 그리면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에 바이너리 이레이셔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너리 이레이셔 채널의 컴펜서티 어퍼 바운드를 구해보면 저 방식으로 자, 어떻게 됩니까? 아웃풋은 3개죠. 그렇죠? 아웃풋 3개니까 로그 2 베이스 3고 빼기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자꾸 큰일이에요. 네. 아웃풋의 엔트로피 그렇죠? 아웃풋의 엔트로피가 있는데 그 아웃풋의 엔트로피를 뭐 일단 씁시다. 그러면 로그 2 베이스 3 쓰고 어퍼 바운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빼기 그 다음에 뭐예요?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 이벨리에이티드 알파죠. 그렇죠? 왜 그래요? 이거 컨디션을 주고 나면 매스가 뭐예요? 아웃풋 매스는 1-알파, 알파 제로인데 제로는 버리죠. 계산할 때 우리가 제로 로그 1 로그 제로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 이벨리에이티드 알파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퀄이 되려면 이 세 개가 같은 확률로 나오는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해봐야 이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못 만들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의외로 이거는 쉬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버벅대다 그만뒀었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써볼까요? 네. 지금 이 어퍼 바운드를 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죠? hy 빼기 hy 기본 x를 가지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hx 빼기 hx 기본 y로 해볼까요? 뭐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죠? 일단 hx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어떤 확률을 베타 1 베타를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뀌죠? hb의 베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x는 바이너리고 매스는 베타와 마이너스 베타. 이 베타를 찾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맞아요? 인풋 디스트리뷰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타 값을 찾는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요거는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뭐예요? 이벤트로 컨디션을 줬을 때의 그 컨디셔널 매스 가지고 구한 엔트로피를 다 또 에버리지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가 나오는 경우를 각각 생각해 보세요. 자, 제로가 나왔어요. 제로가 나왔으면 그때 x는 뭐예요? 항상 제로죠. 이러면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컨디셔널 엔트로피 오브 x 기분 the event y equals 0는 제로죠. 계산할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y가 1일 때는 또 볼 필요 없죠. 이젠 그러면 y가 2일 때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확률이 베타면 이게 베타가 될 거고 이 확률이 1-베타니까 이게 1-베타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결정되잖아요. 계산해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돼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죠. px given y, x given e, 이걸 알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이 매스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거 베타 1 마이너스 베타일 때.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학부에서 나오는 확률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뭘 주로 이용하죠, 이런 걸? 베이즈 디어렘 쓰죠. 그렇죠? 이거 뒤집는 게 편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뒤집은 걸로부터.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거부터 생각합시다. 네, x가 여기서 0일 때 이건 어떻게 돼요? 0일 때 y가 나올 확률은 순서대로 씁시다. 차근차근 하면 되죠. 이거는 px probability of 뭐예요? y는 2, 그렇죠? 분자는 이거 and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뭐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정의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분모를 토탈 프로버빌리티 디어럼으로 바꾼 게 베이스 디어럼이고. 네. 자, 그러면 위에는 써놓. 위에 각각에 대해서 해보죠, 그러면. 분모부터 계산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학부 문제예요. 뭐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얼마예요? 0일 때 1호 갈 확률 알파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렇게. 알파고 얘는 얘 베타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고 그다음에 얘도 알파죠. 예. 얘는 1 마이너스 베타죠. 그럼 다 계산하면 알파죠. 네. 그러니까 이레이서가 나올 확률은 알파예요. 언제나. 이 확률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분모는 알파가 되고, 이제 분자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알파분의 얼마인데, 조금 전에 막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x가 뭐예요? 요거 각각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지금 보면 이 분자가 x가 0일 때는 요거고, 맞아요? x가 1일 때는 요 놈이죠. 다시 쓰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서 알파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매스를 뭘 가져요? 베타랑 1 마이너스 베타를 갖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뭐가 좀 이상한데, 그렇죠? 네. 다시. 잠깐만 있어 보세요. 버벅대고 있어요. 네, 이 매스가 어떻게 되죠, 이때? 이 매스는 어떻게 돼요? 베타 1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러면 이게 0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베타는 2분의 1이 나올 텐데. 아, 이게 알파가 되죠, 그러면. 맞아요? 나를 구해주세요, 빨리. 어떻게 돼요? 다시 써볼까요? 이거는 hx given y는 0, probability of y는 0. 네. y는 2가 되고 그쵸. 써보면 돼요, 언제나. 잘 모르겠으면. 보통 안 써서 틀리는 거죠, 그쵸? 되고, 여기서 아까 얘는 제로였죠, 그쵸?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구했나요? 얘는 베타고 알파, 그렇지. 이게 알파지. 얘는 알파고. 그 다음에 얘는 y가 1 때 컨디션 엔트로피를 구해야죠,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응? 하나가 오면 네. 나와서 네. 위에는 HB가 HB의 베타. 그러면 제로라고 나오면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5 마이너스 알파가 어디서? 불러봐요. 그래서 얘는 값이 얼마예요? H, B의 베타.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 알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HB의 베타의 1-알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걸 1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1-알파가 나오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네. 그래서 바이너리 이레이셔 채널 A 커패서티는 1-알파 비츠 퍼 채널 유스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림도 그렸죠.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랑 바이너리 이레이셔 채널이랑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이너리 이레이셔 채널이죠. 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그냥 일반적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꿔서 열심히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때는 운 좋으면 뭐예요? 특히 채널이 시메트릭이면 운이 좋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 어퍼 바운드를 이용해서, 그렇죠? 아웃풋이 유니폼하게 나오는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하면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서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좀 더 제너럴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given conditional mass function, the mutual information is a function of 뭐죠?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리뷰할 때. 이게 채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통신 문제로 보면 채널이 주어졌을 때 채널 인풋 아웃풋의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무엇의 함수다? 아니죠. 주어졌으니까 인풋 디스트리뷰션의 함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스테이트먼트예요. 지금 채널 코딩 디어럼 할 때. 나중에 보면은 뭐예요? 이게 안 주어지고 딴 게 주어지고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뭐 다른 거의 함수다 이렇게 돼요. 주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요거랑 요거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여기 뭐 하나 더 들어가요. 뭘 것 같아요? 여기에 concave function이라는 거를 말을 하려고 해요. 뭐 concave function인 게 뭐 중요합니까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옵티마이제이션 티어리. 옵티마이제이션 티어리에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미 좀 익스포즈가 됐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최대 최소 문제인데 이 최적화하려는 함수가 예를 들면은 스칼라 값이냐 벡터 값이냐에 따라서 싱글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또는 뭐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도 구별이 되고 나눠볼까요 좀? 싱글 멀티플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단순히 푸는 문제들은 다 싱글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데 실제로 사회에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정치 문제라든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다 멀티플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려는 어떤 펑션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 또는 최소화하려는 펑션들이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파레토 옵티멜러티라든가 뭐 내쉬 이클리브리엄 뭐 어쩌고저쩌고 이피션트 솔루션 뭐 줄줄이 띠어리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이 세상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오브젝티브 펑션에 관한 얘기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흔히 최적화 문제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먼저 구별한 거예요. 이건 지금 스칼라처럼 보이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 x가 뭐예요? 저 x는 물론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시퀀스 쭉 되겠지만 뭐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펑션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때는 펑션을 최적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펑션을 바꿔서.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거는 calculus of variations라고 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걸 잘 안 다뤄봤어요. 이 문제를. 알겠어요? 여러분은 기껏 해야지 이런 것들이 디스크리트하냐 아니냐로 나눴어요. 그래서 discrete, continuous, mixed.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산 최적화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걸 뭐 그렇다고 연속 최적화라고는 부르지 않지만 그렇게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constraint set에 관한 거죠. 알겠어요? 이건 F에 관한 거고 오메가에 관한 거고 이거는 X에 관한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 좀 잘 보이나요? 여기다 놔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대충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펑션이 그렇죠? 네, 이 펑션이 스칼라이면 싱글 오브젝티브 펑션이죠. 그러니까 F가 스칼라 값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리에이블과 이 컨스트레인트 셋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 문제를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F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요 오메가도 어떤 조건을 만족해 줘야 돼요. 물론 뭐 X도 만족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뭐가 좋아요? 주워 들은 거. 네? 글로벌 솔루션이 하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로컬 옵티멀 솔루션이 글로벌이라는 거죠. 네. 그게 단가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죠? 뉴메리컬 서치가 쉽다는 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눈을 가리고 있고 바닥이 이렇게 뭐 곡면이에요.
근데 어떤 그런 공간에 갇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장 낮은 지점을 찾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먼저 딱 쓴 다음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주위를 이렇게 발로 더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좀 낮은 데로 움직여요. 그다음에 또 주위를 더듬어요. 낮은 데로 움직여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제 어느 지점에 도착해서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눈은 가리고 있어요. 저 발로 더듬더듬해서 보니까 다 나보다 높아요. 그러면 그런 걸 로컬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글로벌이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계속 점점점 낮은 지점으로 움직이게 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뉴메리컬 서치를 이용해서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뭐예요? 스탠포드의 스티븐 보이드라는 사람이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여기에 들이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도 많이 길러내고 그 학생들이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면 이제 한참 지났지만 한 지난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전에는 잘 못 풀던 문제들을 풀어냈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나온 이제 그 통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리니어, 넌리니어 이렇게 바꿨어요. 마치 시스템 디어리 할 때.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과 넌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이렇게 생각하고는 리니어는 쉽고 넌리니어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 결국 보인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컨벡스, non-컨벡스로 나누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컨벡스 문제들이 잘 풀리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컨벡스인지 아닌지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떤 때는. 딱 보고 이게 컨벡스 문제가 되나? 된다는 걸 보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컨벡스 프로블럼을 또 사람들이 또 여러 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뭐 무슨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분류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티븐 보이드의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통신을 하려면 특히. 그 다음에 그 프린스턴의 밍창이라는 이름을 좀 적을까요? S 보이드죠. 그 다음에 철자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이 사람 거는 유튜브에 강의가 다 올라와 있어요.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강의가 그러니까 노트도 있고 유튜브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통신 관련해서 그러니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과 통신의 여러 문제들을 겪어놓은 2009년쯤 강의인가가 렉처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 강의 노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 문제도 있고 뭐 네트워크 문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잘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띠라는 데서도 응용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꼭 하세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뭘 하고 있었죠?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문제가 그렇죠? 뭐가 주어지고 뭐를 찾으려고 할 때 채널 아웃풋 기본 인풋의 레스 펑션이 주어지고 인풋 레스 펑션을 조절해서 최대화하려고 할 때의 문제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쓰기 귀찮아서 좀 참고를 할게요. 자, 먼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얘기를 하려면 펑션 얘기도 해야 되고 컨스트레인트 셀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먼저 컨스트레인트 셀과 관련된 얘기부터 합시다. 그래서 먼저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이 컨벡스 셋이다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 집합에 속하는 어떤 P1과 P2를 뽑아요. 엘리멘트를. 원소를 뽑아요. 두 개를 임의로.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같은 거일 때는 별 의미가 없는데 일단 서로 다른 거라고 합시다. 뽑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웨이티드 썸을 해요. 물론 이렇게 되려면 이 셋이 이 셋 S가 뭘 허용해야 돼요? 일단 이 엘리멘트의 스칼라거든요. 람다는 0에서 1 사이니까 0에서 1 사이 숫자를 리얼 넘버를 곱할 수 있는 이 멀티플리케이션이 정의가 돼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합도 정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합도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되겠어요? S가 벡터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에러 컨트롤 코딩 할 때 조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람다 값을 극단적으로 0이라고 하면 뭐가 되죠? 요 좌변이? 람다가 0이면 뭐가 돼요? 뭘로 돌아와요? P2로 돌아오죠? 람다가 1이면 P1이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라인 세그먼트예요. 두 점이 있을 때 람다 값을 바꾸면 요 점에서 이렇게 다른 요 사이에 있는 요 라인 세그먼트, 선분이라고 그러죠. 선분 안에 있는 요 어떤 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점들이 어떻다고요? 이 집합, 오리지널 셋 S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모든 임의의 페어 P1, P2를 선택했을 때 항상 성립하면 그 집합을 컨벡스 셋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yes. 그래서 뭐 이그젠플을 들면 우리가 뭐 2디멘셔널한 어떤 공간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이게 R2라고 하면 여러 셋들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안에는 뭐 어떤 게 있어요? 1도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자, 1이 있어요. 센터가 오리진에 있고. 그럼 어때요?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면 이 두 점을 있는 라인 세그먼트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원 안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은 컨벡스예요. 또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사각형도 있겠죠.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 다음에 any regular polygon. regular polygon이 뭐예요? 정다각형이죠. regular polygon들도 다 컨벡셋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 R2에서. 얘는 컨벡스예요. 이 안에 있는 거 두 개 선택하면 라인 세그먼트가 다 이 안에 속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잘 가다가 어때요? 나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철이라는 걸 한자가 어떻게 돼요? 어느 게 요예요? 나 아직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죠, 그렇죠? 한자가 놀랍게도 이게 한자예요. 알겠어요? 하나가 요거 하나 철인데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여기 해당돼요, 이런 거랑. 그래서 컨벡스 셋은 이제 이렇게 되고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컨벡스 펑션이에요. 주의하세요. 우리가 컨벡스란 말을 가지고 세 개를 정해요. 컨벡스 셋, 컨벡스 펑션,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알겠어요? 물론 다른 것도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세 개의 용어를 배울 거예요. 근데 컨벡스 펑션은 뭐냐? 컨벡스 펑션은 이렇게 돼요. 일단 이 컨벡스 펑션은 점유역이 컨벡스 셋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논할 수가 없어요. 펑션이 컨벡스하냐 아니냐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컨벡스 셋, 점유역 안에 있는 컨벡스 셋에서 임의의 두 점을 선택을 해요. P1, P2를. 그 다음에 또 라인 세그먼트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이벨리에이트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죠. 맞습니까? 봐요. P1과 P2를 선택하고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해서 곱하면 P1과 P2 사이, 사실은 뭐 0에서 1부터라고 하면 P2에서 P1 사이의 라인 세그먼트 사이 모든 점에서 우리가 이벨리에이트를 각각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각각 람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왼쪽은 그 라인 세그먼트 사이에서 이벨리에이트 한 거고 오른쪽은 뭐냐면 먼저 P1에서 이벨리에이션을 해요. 여기서 P2에서 이벨리에이션을 해요. 이벨리에이션 한 값들을 또 이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를 원 디멘셔널 펑션에서 그리면 이해가 쉬워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P1, P2겠죠. 예를 들면 컨벡스 셋으로 우리가 뭐 전체 R을 생각합시다. 리얼 라인. 컨벡스 셋이죠. 리얼 라인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몇 n 람다 대 1 마이너스 람다로 내분하는 모든 점이 리얼 라인에 속하잖아요. 리얼 라인에. 그렇죠? 그래서 P1, P2를 잡았어요. 그러면 왼쪽 게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어떤 펑션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펑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라인 세그먼트 안에서 움직일 때 요 값이 요 값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맞아요? 그런데 우변에 있던 건 뭐예요? 이 값과 이 값을 이쪽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이렇게 또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요 값은 뭐가 돼요? f of b1, 요 값은 f of b2.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를 1 마이너스 람다 대 람다로 나누면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점이, 어디에 있는 점이 람다 b1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b2가 되겠죠. 요 점이. 맞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림을 좀 잘못 그렸다. 다르게 그려볼게요. 네.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요 점이 람다 P1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P2인데 그러면 람다 FP1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FP2는 어디예요? 요 라인 세그먼트를 1 마이너스 람다 대 람다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비율 그대로 요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람다 FP1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FP2. 자, 이제 람다를 쭉 바꿔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움직이겠죠. 맞아요? 네. 그런데 요거를 F로 이벨리에이트하면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부등식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이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두 개를 람다 1 마이너스 람다로 웨이트를 쳐서 더하면 요 값이 되죠. 요 높이 값이. 그렇죠? 이것과 요 값이 f 오브 요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컨벡스 펑션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p1, p2 람다 값에 상관없이 네, 지금 그림 그린 것처럼 요 놈이 요 위에 있는 거죠. 네.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펑션을 그 도메인 상에서의 컨벡스 펑션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자, f of x가 x 제곱이라고 하고 도메인을 양수 인식 모든 실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컨벡스 해요? 이 펑션은? 하죠. 왜 그렇죠? 예를 들면 임의 두 점을 잡고 이으면 어때요? 이 라인 세그먼트가 요 펑션 이 펑션의 뭐라고 해요? 그래프보다 위에 있죠. 그렇죠? 맞아요? 라인 세그먼트가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면 컨벡스 펑션이 언제나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잘못 그리면 오해만 살 수 있으니까. 하여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컨벡스 펑션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는 뭘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정의하고 싶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자, 이런 앱스트랙트한 최적화 문제가 있는데 주의를 해서 잘 보세요. 이게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보통 스탠다드는 나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뭐라고요? 오메가가 컨벡스 셋이고 F가 이 오메가 상에서의 컨벡스 펑션일 때. 알겠어요? 물론 보이드 책을 보면 이렇게 정의해 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의 안 해놓고 X를 이런 앱스트랙트한 어떤 필드에서 정의 안 하고 R2더 N이나 뭐 이런 데나 아니면 매트리스나 뭐 이런 걸로 좀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르게 바꿔놨어요. 거기서는 주의를 하세요. 제가 지금 이 과목에서 얘기하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랑 여러분이 스티븐 보이드 책에서 보는 거랑 약간 다르게 정의가 돼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좀 더 제너럴한데 그러면 그 보이드 책에 있는 일부 테크닉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더 크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때요?
컨케이브 펑션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게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였어요? 맥시마이제이션 문제였어요? 맥시마이제이션 문제였죠. 그래서 또 이제 용어를 정의를 해요. 아까 보면 부등식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렇게 돼요. 자, 라인 세그먼트를 생각해야 되니까 라인 세그먼트란 그 펑션이랑 자, 이것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함수의 그래프 쫓아가는 거고 이게 라인 세그먼트죠. 그렇죠? 예. 어떻게 되면 컨벡스 펑션이었어요? 요놈이 얘보다 크죠. 근데 크다고 할 때 부등호를 주의를 해야죠.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컷을 할 수가 있나? 다음 페이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예.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안 되는데 잘라내기 붙여넣기 옵션은 뭐예요? 이렇게? 네, 되네. 이게 아니죠. 예.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이퀄리티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게 있거든요. 먼저 없는 것부터 생각할까요? 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strictly convex,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의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P1이랑 P2를 같게 선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는 뭐예요? P1이죠. 얘는 P1이죠. FP1이죠.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strictly convex 할 때는 여기서 for all P1 not equal to P2. 알겠어요? 이렇게 해요. 알겠어요? 네. 이게 strictly convex고 그냥 convex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for all P1, P2 in S 이렇게 하겠죠? 알겠어요? 차이를 알겠어요? 자, 이제 거꾸로 어떤 F가 convex예요. 그럴 때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볼을 바꿔서 그러니까 뒤집는 거죠. 그래프로 생각하면 뒤집었을 때 컨벡스 펑션인 거를 컨케이브 펑션이라고 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strictly concave 펑션인 걸 정의할 수 있겠죠. 뒤집었을 때 strictly convex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 문제는 어떻게 되죠? max mutual information between x and y 그 다음에 decision variable은 그렇죠? mass function of input이죠. 주어진 게 뭐라고요, 여기서? conditional mass function of channel output given channel input이라고 했어요. 네. 그때 우리가 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얘가 그렇죠? to show 뭐예요? 얘가 먼저 이 매스 펑션의 집합 지금 스페시파이 안 했으니까 모든 가능한 매스 펑션의 집합이죠. 물론 알파벳은 주어져 있어요. 채널 알파벳은 주어져 있어요. 채널 인풋 알파벳은. 그랬을 때 모든 가능한 매스 펑션들의 집합이 모임을 먼저 보여야 돼요. 컴플렉스 셋임을 보여야죠. 그러니까 그 셋인데 그렇죠? The set of all px is a convex set. 물론 여기 뭐라고 했어요? given x죠. 소스래. 채널 인풋 알파벳.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보여야 돼요? The function is a 뭘 보여야 돼요?
concave function인 걸 보이는 거예요. 근데 function of은 뭐예요? 이거임을 보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보여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몇 개 정의를 했는데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먼저 constraint 셋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펑션에 대한 거. 그렇잖아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물론 스티븐 보이드는 좀 더 특별한 경우를 다루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제너럴한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이 두 개를 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constraint 셋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펑션이 컨벡스 또는 컨케이브 펑션이냐. 맥시마이제이션이니까 컨케이브인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해봅시다. 네, 첫 번째. 자, given channel input alphabet, set of all input distribution is a convex set. 어떻게 보이죠? 네. 이거는 convex mass 펑션을 represent 하는 거죠, 먼저. represent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어떤 벡터로 쓰기로 했죠. 그렇잖아요? 이 벡터의 길이는 뭐예요? 이 벡터의 길이는? 랭스가 얼마예요? 랭스가? 네, 카디널리티 오브 x죠. 맞아요? 그 다음에 특징은 뭐예요? 엘레멘트들은? 확률이니까 0에서 1 사이고 또 어떤 게 성립해요? 다 합은 1이죠. 그러니까 이런 임의의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은 컨벡스 셋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그젠플을 들어야지 좀 감이 오겠죠? 네, 이그젠플을 들어봅시다. 자, 카디널리티 오브 채널 인풋 알파벳이 1일 때는 의미가 없죠. 2인 걸 합시다. 그러면은 이쪽이 P1, 이쪽이 P2가 되죠. 네. 자, 그러면 매스 펑션은 이제 뭘로 리프레젠트가 돼요? 1,0이란 포인트와 0,1이라는 포인트를 지나는 요 라인 세그먼트 상에 있는 점들이 엘레멘트니까 요 라인 세그먼트가 바로 요 라인 세그먼트가 바로 뭐예요? 모든 매스 펑션들을 다 모아놓은 그 집합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 포인트를 딱 찾으면 뭐예요? 요 P1, 요 P2를 갖는 그 매스 펑션이라고요. 알겠어요? 자, 이 집합은 그러면 컨벡스 셋입니까? 이미 두 개를 뽑아봐요. 이으면 이 안에 있잖아요. 컨벡스가 맞네.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걸 원하면 카디널리티가 3일 때 생각하면 B1, B2, B3가 되고 고등학교 때 여기까지는 해봤잖아요. 왜냐하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1, 0,0, 0,0, 0,1,0, 0,0,1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게 나와요? 이런 정삼각형이 나오죠. 그리고 이 정삼각형 모든 내적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삼각형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그 집합이 되죠. 자, 이제 이 정삼각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삼각형 컨벡스 셋이 아니에요. 컨벡스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나마나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확장을 쭉 해요. 그럼 뭐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중요한 거는 요령만 알면 여러분이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봐요. 감을 잡아요. 알겠어요? 그림을 그려서 간단히 해서 그림을 그리고 감을 잡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차피 제너럴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수학으로 바꿔서 증명 하나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오늘 안 할 거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시험에 내든가 할게요. 알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이런 집합 위에서 컨케이브 펑셔닝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뭘 보여야죠? 자, 그래서 임의의 인풋 디스트리뷰션을 P1과 P2를 생각합시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P1을 가지고 P2를 가지고 뭘 또 생각해야 돼요? 얘들의 내분점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벡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 P라고 할까요? 얘를 P 람다라고 할까요? P 서브 람다라고 할게요.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보일 거예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뭐예요? 요 매스 펑션으로 이밸류에이트하고 또 요 매스 펑션으로 이밸류에이트하고 또 이 매스 펑션으로 이밸류에이트 한 다음에 어떤 관계를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것과 자,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을 어뷰즈를 했는데 본래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렇게 쓴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X 세마이콜론 Y 이렇게 써야죠. 네. 근데 결국은 이 벡터의 함수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우리가 컨케이브인 걸 보이고 싶어요. 컨벡스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요게 펑션 따라가는 거고 이게 라인 세그먼트였는데 이제 거꾸로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고 싶어요? 이 왼쪽이 크거나 같다인 걸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까지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그냥 착착착착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 펑션을 벡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 매스 펑션들의 집합이 컨벡스 셋인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 매스 펑션, 이제 벡터죠. 매스 펑션의 함수로 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을 생각할 수 있죠. 뭐 정의까지는 F라고 놓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보이면 되죠. 모든 P1, P2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보이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 삼아 해봅시다. 먼저 요거는 어떻게 되죠? 이걸 어떻게 써요? Mutual information between X and Y인데 이걸 어떻게 evaluate 해야 돼요? P1이라는 게 결국 뭐 어떤 PX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를 evaluated with joint mass 펑션을 써야 되죠. joint mass 펑션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어떤 joint mass 펑션으로 이걸 evaluate 해요? P1X 곱하기 PY 기본 X, Y 기본 X. 그렇죠? 뭐 벡터로 썼더니 왜 또 이렇게 쓰십니까? 뭐 제 마음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쓰는 게 좀 편리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멀티베리어블 펑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는 게 마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요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예요? Mutual information evaluated with 뭐예요, 이제? 똑같이 하면 되죠. P2X, PY 기본 X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써봐요. 그 다음 거 제가 당연히 P 서브 람다로 쓰겠죠. 그러면 mutual information between X and Y evaluated with 자, joint mass 펑션은 어떻게 됩니까? joint mass 펑션 네, 해보면
이렇게 되죠, 뭐. 그렇잖아요. 요게 인풋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의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다시 쓰면 람다 p1x 전개하는 거죠. y 기분 x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의 p2 of x py 기분 x 되죠. 그래서 뭐냐면 요 위에 두 개를 이래베이트 할 때 사용했던 그 조인트 매스 펑션들을 또 람다 대 1 마이너스 람다로 섞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믹스처라고 하죠. 믹스처. 알아요, 여러분 용어? 믹스처가 뭐예요? 믹스처 매스 펑션이나 덴시티 펑션 할 때 믹스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예를 들면 덴시티가 어떤 뭐의 믹스처다.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게 가우시안 믹스처죠. 예를 들면 가우시안 덴서티와 다른 가우시안 덴서티를 웨이티드 썸에서 더해요. 주의하세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과 인디펜던트한 다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합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가우시안이 되잖아요. 그렇죠?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으면 인디펜던트 아니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가우시안 덴서티와 다른 가우시안 덴서티를 웨이티드 썸한 걸로 덴서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뭐예요? 믹스처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참고로 가우시안 믹스처는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가우시안 덴시티가 있잖아요. 민이 여기 있고 베리언스가 굉장히 작은 거랑 민이 여기 있고 베리언스가 굉장히 큰 거랑 두 개 똑같이 더하면 어때요? 이거 각각 2분의 1로 스케일 한 다음에 더하면은 가우시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두 개 더한 것의 덴서티는 가우시안이지만 가우시안 덴서티 두 개를 웨이티드 썸 한 거는 일반적으로 가우시안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네. 어쨌든 간에 이게 믹스처로 나오죠. 그렇죠? 네. 자, 요걸 머릿속에 잘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픽픽 넘어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어디 갔어요? 네, 시작을 합시다. 요거는 뭐예요? P람다로 이밸류에이트 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P1으로 이밸류에이트 한 거고 이거는 P2로 이밸류에이트 한 거예요. 우리가 쓴 거랑 노테이션을 좀 달리 했어요. 적응이 됩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렇게 펑션이고 요게 라인 세그먼트잖아요. 그래서 컨케이브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변에서 좌변을 뺀 다음에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보여요. 여기 보세요. 이게 우변이죠. 그 다음에 여기 좌변을 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이 람다는 그냥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게 P1 XY라고 한 게 뭐예요? 여기도 있지만 P1 X 곱하기 PY 기분 X예요. 네. 요 조인트 덴서티 맞아요? 확률 곱하기 값이 이거죠. 뭐 잘못됐네요? 뭐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에 P1Y P1X, P1X가 있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P1이 있어야 되잖아요. 캔슬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텀도 쓸 수 있는데 여기가 P2 이렇게 바뀌죠. 해보세요. 따라가 보면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게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조인트로 믹스처로 돼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를 이런 프로퍼티를 써서 잘 정리를 하면 이거는 tedious하니까 제가 그냥 아웃라인만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두 텀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안 어려워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합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뭘 썼어요? 이게 뭐죠?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뭐예요? 네, 펀더멘탈 이니퀄리티죠. 그렇죠? 내추럴 로가리즘의 펑션은 upper bounded by 뭐예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점에서 하니까 x 마이너스 1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운딩을 했죠, 얘를. 마찬가지로 얘도 바운딩을 하고, 맞습니까? 네. 어퍼 바운딩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 항상 쓰는 테크닉이죠. 전개한 다음에 지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여기서는 우리가 자세히는 안 다뤄요. 왜냐하면 이게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과목도 아니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문제가 어때요? 어떤 문제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 컨디셔널 매스가 주어지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는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대, 그런 거예요. 나중에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디스크리트 메모리 채널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의 커패서티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그냥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솔버한테 그냥 맡기면 얘가 잘 찾아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잘 찾아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뉴메리컬한 방법들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게 이제 코롤런인데 제가 이제 단계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수학 같은 거 할 때 먼저 데피니션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관련된 거 간단한 그 데피니션의 간단한 컨시퀀스 그런 걸 렘마로 보통 이름을 쓰죠. 그다음에 렘마보다는 조금 복잡한 거를 프로포지션이라고 하고 좀 더 해서 이제 이건 정말 좋은 결과야 그러면 이제 디어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디어렘의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리절트를 커럴러리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커럴러리 모르는데 난 액센트가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려니 그렇죠. 그래서 보통 코롤러리일 때는 어때요? 간단하게 앞에 거에 의해서 디어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제는 뭐냐면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는 컨벡스 캡 펑션 즉 컨케이브 펑션을 이렇게도 말해요. 네. 컨벡스 컵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컨벡스 펑션이고 컵이 어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컨벡스 캡 그러면 이렇게 캡이라는 게 모자죠. 모자. 그래서 컨케이브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컨벡스 캡, 컨벡스 컵 이런 말도 쓰고 컨케이브, 컨벡스 이런 말도 쓰는데 컨케이브 펑션 오브 probability mass 펑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게 커럴러리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쓰는 말이 이거예요. 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XY에 대한 건데 XX에 대한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본래 의미가 뭐였어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의미가 XY일 때 Y를 봤을 때 X의 uncertainty가 얼마나 해소되는가, 리졸브 되는가죠. 그러니까 주는 양이잖아요. 자, X의 uncertainty가 있는데 X를 보면 X의 uncertainty만큼 리졸브가 되죠. X의 uncertainty는 X의 엔트로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죠. 이거는 또 어떻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엔트로피 오브 X 빼기 컨디셔널 엔트로피 오브 X 기분 X로 봐도 되죠. 그럼 두 번째 텀이 0이니까. 맞아요? 네. 자, 이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 나타냈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그 뭐예요? 증명한 거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컨벡스 캡 펑션, 즉 컨케이브 펑션 오브 인풋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때는 뭐가 주어져 있었어요? probability mass function of y given x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인풋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주어진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주어져야 돼요? mass function of x given x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죠. 언제나. 왜냐하면 디터미니스틱하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mass function of x given x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얼마예요? 예,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써야죠. 이건 어떻게 돼요?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어져 있다고요. 언제나. 그러니까 펑션이 주어진 거예요. 얘를 이렇게 놨을 때는 요 하나를 x 하나를 y라고 놓으면 요 컨디셔널 매스가 주어진 거예요. 이미.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리지널 매스 펑션에 x의 매스 펑션에 컨케이브 펑션이 되죠. 이미 보였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컬러리조차도 뭐예요? 우리가 뭐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말할 때, x와 y를 말할 때 뭐가 주어져 있고 뭐가 베리어블인가를 잘 생각해야지 컨케이브 펑션이다 아니다를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거꾸로 말할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딴소리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의 특징은 뭐라고요? 또 솔루션이 존재해요,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유니크니스 얘기만 했잖아요. 유니크니스 얘기도 안 했죠. 아까는 무슨 얘기 했어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아까 로컬 옵티말이 글로벌 옵티말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솔루션이 존재를 해요. 알겠어요? 존재 안 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유니크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이 우리가 말한 거예요. 알겠어요? 뭐라고요? local implies global. 거꾸로는 당연히 imply 하니까 이렇게 씁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말이 또 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시티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란 뜻이에요? 이 existence는 참고로 뭐예요? 솔루션 존재하고 값이 finite하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디스크리트에서. 네. 왜냐하면 보세요. capacity는 max mutual information인데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은 뭐예요? 로그 2 베이스 카디널러티 오브 인풋 알파벳 로그 2 베이스 카디널러티 오브 아웃풋 알파벳으로 어퍼 바운드 돼 있고 얘들은 넌 네거티브니까 얘 각각을 로그 카디널러티 오브 인풋 알파벳 로그 카디널러티 오브 아웃풋 알파벳으로 또 어퍼 바운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루션이 존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나이트 하겠죠, 언제나. 그러니까 뭐냐면 디스크리트 메모리스 채널의 커패시티는 언제나 파이나이트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채널을 줬는데 이건 커패시티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패시티는 무한대예요.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카디널러티가 각각 파이나이트 하면. 알겠죠? 그게 요 얘기들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Combining above two theorems, we conclude that 어때요? 이게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고 결국은 채널 코딩 theorem에 의해서 operational channel capacity인데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finite하고 그렇게 하는 input distribution은 unique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이 유니크니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니크니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을 하면 그러니까 요건 사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strictly concave나 strictly 그러니까 이 mutual information이 strictly concave 펑션이면 유니크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 이거 틀렸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노이지 타이프라이터 채널을 생각해 보세요. 노이지 타이프라이터 채널에서 커패시티를 어치브하는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하나였어요? 아니었죠. 26분의 1식으로 다 해도 어치브하고 13분의 1, 0, 13분의 1, 0, 13분의 1, 0 이렇게 해도 어치브 했잖아요. 그렇죠? 네, 유니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strictly concave라고 안 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얘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진도를 대충 나갔는데 이건 뒤에는 다 했어요. 네, 뭐 여기 보면 constraint maximization, 푼터커 이건 최적화할 때 배우세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고등학교 이거 뒤에는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강의 정도 뒤졌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보강할 때 더 조금씩 더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약간 프리뷰를 해주면 지금 우리는 뭐냐면 소스와 채널을 분리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커패서티가 뭐다 정의를 했는데 그럼 소스도 랜덤하게 만약 모델링이 되거나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장 빨리 전송할 수 있느냐 라는 어심토티컬리 스몰하게 하면서 이게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두 번째 설명할 거고 여기는 뭐냐면 피드백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요 밑에가 없었어요. 보세요. 메시지가 있고 채널 인코더, 채널 인풋, 채널 아웃풋, 디코더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그전에는 벡터로 놨잖아요. 근데 안 하고 이렇게 매번 사용할 때 거를 인덱스 i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요 매번 어때요? 채널 아웃풋이 피드백돼서 딜레이 하나 쓴 다음에 인코드로 들어가는 경우에요. 스페셜 케이스는 뭐예요? 요거 끊어버리면 어때요?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채널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 채널의 커패서티는 뭐 이상이다? 피드백이 없을 때 채널 커패서티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이 없을 때 채널 커패서티는 어떻게 어치브해요? 증명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피드백이 없을 때 커패서티보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이 전체 채널의 커패서티가 증가하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은 안 한다예요. 알겠어요?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치버빌러티는 보였잖아요. 피드백 없을 때 거랑 똑같아진다는 당연히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컨버스를 보이고 싶으니까 또 페노즈 이니퀄리티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노즈 이니퀄리티를 좀 복습을 해와요. 예, 그래야지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